입니다. 로컬 소비적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이라는 주제로 우리 골목경제연구소의 황경수 소장님이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박수 부탁드릴게요. 저는 좀 오늘 이제 세 분이 희망적이고 좋은 제안들이나 아이디어들을 좀 말씀하신 것 같은데, 저는 오늘 좀 무거운 얘기를 좀 하게 될 것 같아갖고 미리 좀 양해 말씀드리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노컬 소비에 대해서는 뭐 우리 노컬 푸드처럼 이제 제가 만들어낸 일종의 하나의 개념인데, 그러니까 이게 지방에 저희들이 이제 소득의 유출이, 제가 이제 데이터를 따로 정리는 안 했지만 저희 상상하는 이상으로 소득의 유출이 많습니다. 실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소득이 있으면 한 달에 들어온 돈을 어떻게 지출하는가를 보시겠지만, 이제 전부 다 수도권에 있는 대기업의 회사들의 대부분 사용이 되어지죠. 예를 들어서 뭐 통신비라고 했을 때도 통신 회사들이 있는 이제 지출이 되는 거고, 야동 수당으로 저희들이 이제 되는데 그게 약 한 뭐 300억 가까이 되는 걸 알고 있는데, 그게 지역에서 사용되고 순환되기보다는 뭐 여러 형태의 이제 결국 이제 뭐 보험이나 뭐 금융이나 기타 등등의 비용으로 사용되다 보면 또 지역의 소득이 사용되지 않는 거고, 근데 이게 아동수당의 270~80억이 왜 이게 여기에 중요하냐. 저희들이 이제 로컬 소비가 되지 않으면 실제로 저희가 이제 기본적인 자본의 순환 이론, 소득이 생기고 투자를 하고 소비를 하고 이런 순환 구조가 되지를 않으니까 로컬 소비를 좀 중요하게 고민해서 이제 시작했던 게 이제 지역 상품권인데, 이게 상설 할인, 10% 상설 할인을 저희들이 목표로 삼고 의욕적으로 했죠. 그래서 이제 초기에 이제 정부의 지원이 있었고, 이게 제도적인 지원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한시적으로 지원을 했는데, 저희들이 이제 성과를 자료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상시 지원으로 전환을 시켜서 저희들이 이 상품권 확산과 지역 사용에 성공한 사례로 됐는데, 이거 플러스 이제 더 저희가 했던 게 이제 과거에 군산시에서 그 군산형 페이백이라고 해서 30만 원의 영수증을 가지고 오면 상품권이 아니더라도 3만 원을 상품권을 주는 정책을 하면서 이게 이제 상승 효과를 일으켜서 로컬 소비가 됐는데, 이게 어느 정도로 이 효과가 컸냐면, 이건 뭐 데이터가 잡힌 거니까, 그때 2017년도, 18년도에 저희가 한 현대중공업하고 GM 군산공장을 문을 닫으면서 실직자가 10,000명 가까이, 한 9,000명 정도가 이제 그 노동부에서 저 하는 이제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숫자가 거의 10,000명의 노동자가 실직된 그 해에 그 전체 세무서 그 매출이 이제 그 전년보다 한 3% 더 증가되는 이제 실질적인 변화를 주면서 효과를 보면서 이제 이게 설득이 되고, 이런 자료들을 가지고 상설 할인을 이제 그 요청해서 이제 된 건데, 노컬 소비가 먼저 있어야 이게 이제 지역 순환이 된다라고 봤던 거고, 그래서 노컬 소비라는 개념을 제가 이제 도입을 했던 거고요. 얘기가 좀 길어졌는데, 내리는 게 이건가요? 예. 그래서 이제 배경이나 지방 붕괴의 원인 이런 건 뭐 다 알고 계시니까 제가 이제 생략을 하고, 성공 요인도 뭐 제가 이제 이걸로 말씀을 드리고요. 그 성과로 보면 이제 이렇게 소비 심리가 이제 바뀌어지죠. 이제. 그래서 이제 다른 지역, 일부 지역은 이제 이 지역 상품권을 이제 지역 화폐, 뭐 동백점 이름을 바꾸는데, 처음에 이제 저도 고민했을 때는 화폐를 고민했었습니다. 근데
화폐가 아니라 이제 소비 촉진을 위한 인센티브를 가야 한다라는 판단이 섰고, 그래서 명칭을 지역 사랑 상품권, 지역을 위한 이제 작은 시민의 참여를 의미하는 상품권으로 이제 촉진 개념으로 봤기 때문에 이게 이제 상품권이 훨씬 많이 더 사용이 되어지는 거죠. 실제보다 이게 뭐 시민들 피원대로라면 이게 뭔가 쓰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심리가 작동할 정도로 상품권이라는 것이 주머니에 나오게 되는 심리를 만들면서 이제 소비 심리가 반전이 됩니다. 이때 당시에 대형 할인점마저도 매출이 10% 20% 이상 떨어지고 있는 시점에 이제 아까 말씀대로 지역의 매출이 증가하는 실질적인 데이터를 가져오게 되는 거죠. 상권의 매출로 또 전환이 되고, 근데 여기서 이제 저희가 보완을 하지 못했던 것은 이제 이게 소규모 상권에는 너무나 제한적인 한계가 이제 보였던 거죠. 요 문제가 좀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한국행정학회에다 용역 보고서를 해서 나온 데이터니까 소상공인 분야에서만 그 1년 동안 한 그 소상공인 일자리가 4,500개가 만 명의 실직자가 발생하고 나서 1년 후에 노컬 소비를 도입한 후에 4,500개의 소상공인 분야에 이제 이 성과가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로컬 소비가 성공하기 위해서 지역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이제 순환체계, 지역 순환체계의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이런 점에서 이제 몇 가지 정책들을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제 중심적인 게 이제 뭐 로컬 소비를 더 확대하는 거. 지금 뭐 3천억, 뭐 4천억, 5천억 이렇게 액수가 있는데, 최소 제가 말씀드리면 1조 정도가 돼야 합니다. 1조 정도가 되는 게 실제적으로 우리 지역사회에 좀 작은 상권까지도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보는 거고, 대략 제 계산으로는 저희가 한 2, 3조 가량 이제 지역 월 이제 전체 소비를 하는데 1조 정도는 발행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군산형 페이백도 부활해야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 농수산업과 이제 이에 기반한 이제 융합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을 해야 한다고 보는 거. 이건 나중에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 놀이와 문화 산업을 또 육성을 해야 한다. 아까 뭐 제안했던 내용과 뭐 일맥상통하는데, 그리고 이제 뒤에 또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적응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도시 재전략을 짜야 한다. 이게 이제 상당히 중요한데 진행이 좀 전혀 안 되고 있죠. 그다음에 이제 지역 상권이 이제 왜 중요하냐? 이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일자리 비중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산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상권이 차지하는 게 훨씬 더 크죠. 거기는 뭐 그쪽은 한 7, 80% 지역 상권이 차지하는 일자리의 비중이, 여기 군산이 한 45%에서 50% 이상인, 왜 50% 이상이 되냐면, 예를 들어서 곱창집을 하나 하는데 가족이, 그러니까 정식 근로자로 그 신고 안 된 가족이 일하는 것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이 지역 소상공인 상권에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60%, 70%도 군산이 되고 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압도적인 일자리의 비중을 가지고 있다. 이게 이제 첫 번째로 봐야 하고, 참고로 뭐 저도 이제 얼마 전에 다시 예산서 봤지만 이 중소 산업의 시 전체 예산이 2.1%가 이제 배정이 돼 있다는 이제 예산서를 봤는데 역설적이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이 상권의 몰락이 이 도시의 쇠퇴로 직결되고, 또 도시재생이라는 또 예산이 시 예산이 또 투여돼야 하고, 또 시민들의 상실감, 정서적 상실감. 이게 저희가 영동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시장 또는 뭐 중앙로 이런 데로 가면은 그런 걸 저희가 느끼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저가 과거에 이제 시에 참여를 제가 그 초기에 했었는데 지금은 참여하지 않고, 그때 이제 구상했던 게
개인적으로 말메시와 미국의 피츠버그가 이제 모델이었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고 훨씬 상황이 심각해진 걸 보고 제가 이제 내린 게 뭐냐. 두 가지를 제가 놓친 거예요. 하나는 이제 20년 이상의 최저 출산율이라는 세계 최고 최대의 이 현상을 제가 반영이 충분히 안 됐고, 또 하나는 또 수도권 집중화라는 또 세계 최고의 현상을 반영을 못한 거죠. 그래서 이제 자료를 보시면 이제 다른 내용들이 나오시겠지만, 이게 이제 내용 중에 우리 군산 제가 데이터를 하나 말씀을 드리면, 자, 2010년도 한 살 막 태어난 아이를 보면 그 해에 2,500명이 태어나잖아요. 근데 지금 2022년 6월 달인데 지금 1,268명이 태어납니다. 이게 저희가 절반도 아니고 60%가 줄어든 이제 출생아가 나온 거죠. 저도 처음에 이거 보고 제가 자료를 찾아서 이제 만든 건데, 실제 이 정도라고 저도 충격을 좀 받았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심각하냐면, 자, 자연 감소라는 세계 최고 최대의 상황이 벌어지고 있고, 두 번째는 사회 이동이라는 세계 최고 최대의 사회 이동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대한민국에서. 유럽은 사회 이동이 상대적으로 훨씬 적고, 또 하나 1.3 이하로 떨어졌을 때 45년이 지나면 인구의 절반이 줄어든다는 위험지수 이론을 가지고 관리를 해서 현재 유럽의 1.3 이하의 나라가 없습니다. 이제 남유럽이나 좀 가난했던 동유럽 쪽은 좀 내려왔다가 한 몇 년 다시 올라왔는데, 저희는 20년 이상, 근데 문제는 20년의 최저 장기간도 문제지만 1.0 이하로 떨어진 0.8, 0.9, 0.5에 0.7까지 떨어진 상황까지 감안하면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이게 유럽에서 위험하다고 하는 최저 출산율의 절반이 지금 현재 올해 2022년에 이제 0.7대로 떨어진 거죠. 그래서 이 상황이 왜 위험하냐. 이게 이제 지방, 또 소상공인, 또 우리가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아주 위험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너무 좀 설명이 길어갖고 저걸 못했는데, 관광에 대한 문제도 제가 요 얘기만 드리고 이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한국관광공사에서 인구 1명이 감소했을 때에 대체되는 데이터를 발표를 했어요. 그것이 이제 1인당 18만 9천 원을 쓰고 숙박 여행 시에 당일 여행 때는 7만 2천 원을 소비하면 지역의 인구가 1명 줄어도 대체가 된다는 건데, 이걸 저희가 이제 군산에 대입을 하면 10,000명이 줄었을 때 숙박 여행객이 1년을 계산하면 6,500만 명의 숙박 계획이 와야 하고 2억 70만 명의 당일치기 여행객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상황이 이게 뭐 지금의 상황에서 저희들이 어차피 골든 타임을 놓쳤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거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드리면 도시 확장 정책을 폐기해야 하고, 두 번째는 이제 적응 도시로 가야 한다. 그래서 이제 제가 생각하는 적응 도시는 15만에서 20만 명 정도의 적응 도시를 세워서 그런 다양한 대책과 산업들을 이제 준비를 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골목 경제에 대한 육성에 대해서는 뭐 제가 이제 아까
군사 비어포트 같은 경우도 제가 있을 때 추진해서 이제 만들었던 사업 중에 하나인데, 저희들이 이제 어떻게 하면 지역의 생존 전략을 짤 거냐의 두 가지인데, 이제 여러 가지가 뭐 사회적인 대타협을 통해서도 해야겠지만, 하나는 이제 인간만의 정서, 그런 관계, 이런 과정들을 가질 수 있는 수제 산업에 기반한 육성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런 이제 문화와 이제 놀이 산업도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농업 같은 경우도 이게 제가 외곽의 현재 농업 방식도 저희가 육성을 해야지만 도시 내에, 과감하게 도시 내에 도시농업을 육성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래서 이제 로컬 소비와 이런 정책들을 추진해서 이런 지방 소멸에 대한 경착륙을 영착륙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사발적으로 대책을 세우고 대응을 하지 않으면 좀 빠른 속도의 지역 소멸이 이루어지고, 그 지역 소멸의 이제 피해가 그런 소상공인들과 그 사회적 경제적 약자들에게 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제가 이제 오는 길에 여기 이 장소에 오는 길에 창성 주공 아파트 그 정문 쪽에 좌우로 입구에 상가 두 군데가 있었는데 손님이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 유심히 제가 이제 봤는데,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지금 일으키냐면, 자, 이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장사가 안 되니까 문을 닫으면 다른 일자리로 가야 하는데 없습니다. 그 대체 대안 일자리가 그래서 필요한 거고, 근데 대체 대안 일자리가 없으니까 어떻게 되냐? 다시 창업을 합니다. 창업을 어디서 하냐? 잘 되는 업종과 잘 되는 상권으로 들어가죠. 그러면 그나마 생존했던 상권과 상인들마저도 매출이 나눠 가지니까 위험해지는 겁니다. 이걸 뭐 제가 어떤 용어를 제가 아직 만들어내지 못했지만, 그게 지금 군산에서도 벌어지고 있고 전국적으로 벌어지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 이미 지방 소멸에 진입해 있는 상태다라는 점,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